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데 모든 떨어질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부분이 기다렸듯 나왔습니다. 구글이 AI 기술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됐는데 터보 퀀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메모리 수요단에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3%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스토리디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일단 구글에서 AI 압축 알고리즘 기술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가 AI 같은 걸 이제 만들어낼 때 메모리를 한 6분의 1 정도 쓰고도 성능이 비슷한 것을 결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공급 사태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천정부지로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메모리를 쓰면서도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어. 약간 예전에 중국발 그 딥시크 약간 이런 부분도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마이크론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마이크론은 이런 구글 터보 퀀트 이슈 외에도 재무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선순위 채권 플러스 해서 54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수 청구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자금발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비 투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 환원, 주주들이 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반 좀 떨어지는 흐름들 리스크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구글 터보 퀀트에 대해서 부분 조금 더 살펴드리면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그런 분석 리포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메모리 수요 한 6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는 8배 정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AI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충에 시달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AI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단기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AI 시장을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 수요 이런 부분 총수요입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예전에 딥시크 모멘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당시 연휴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충격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반도체주가 좀 타격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연상한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들이 예전에 나온 또 논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지였으면 미리미리 했을 걸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조금 더 봐야 하고 글로벌리 메모리 수요에 대한 혹시 우려가 있겠나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환율도 높고 이러한 리스크도 장기화되는 그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리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환율이 오늘 1,50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225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8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보는 전망 괜찮았는데 이유는 미국 ADR 상장 이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3에서 한 4%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 여력들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 얼마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170만 원입니다. 두 가지로 봤는데 메모리 역시나 구조적인 전환 이런 이슈에 굉장히 선방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 ADR 상장 이슈 이런 부분은 언급해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일단 미국 ADR 상장 이슈 같은 경우에 이게 된다면 글로벌리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동등하게 경쟁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미 ADR 상장 공모 등록을 신청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업체들에서 5년 동안 장기 계약, 공급 계약 이런 부분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GPU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AMD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메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매증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과 AI 관련해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랑 뭐 마이크론 정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사업이 구조적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모리는 이미 파운드리형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를 이제 만들어 준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듯합니다. 메모리 수급은 2028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지속해서 이런 반도체 메모리 수급 그리고 공급 차원의 이슈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은 역시나 1년 사이 275% 성장한 177조 원 정도 전망하니까 지금 펀더멘탈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와 목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갭이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35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주주총회 관련해서 그 이슈를 좀 풀어놨습니다. 모멘텀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서도 ADR 상장 추진 요 이슈를 좀 달았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 조성 이슈 있고 미국 엔디아나 패키징 공장입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신설되는 공장 이런 부분에서 HBM과 관련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27년까지 영업 현금 흐름 중에 50%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들이 원하는 답이 여기서 좀 나올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지금 순현금은 아직은 모자랍니다. 한 12조 원 있는데 앞으로는 순현금 100조 원까지 목표로 한다. 두둑히 저장고를 늘려야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재무 안정성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SK하이닉스 뛰면 SK스퀘어와 함께 갈 텐데 뭐 오늘은 조정받고 있어도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SK증권에서는 그래 덕보는 게 많은 게 SK스퀘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요 기존에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4만 원까지 올려 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발행 추진 소식 요거를 강력한 모멘텀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본 중기금 이런 부분이 이익 잉여금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주주 환원 기대가 더 커질 가능성 언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주총결의 이슈도 있었거든요. SK스퀘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레벨 측면에서는 할인율 축소를 했습니다. 40%에서 35% 반영한다. 이런 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임을 좀 밝혀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번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단일 종목 10% 넘지 못하는 흐름들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가 시총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대안은 SK스퀘어로 자금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SK증권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안이 SK스퀘어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